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익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탈모잖아요. 남성분들은 워낙 탈모로 고민이 많으신 걸 아는데 여성분들도 이거 고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탈모로 소가리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병원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모 환자의 44.3%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탈모 환자가 많습니다. 또한 2017년 조사한 한국 여성 두피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대에서 70대 사이 한국 여성 중에 45%만이 비교적 건강한 두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탈모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성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아닌 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 연령 시기가 더욱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발생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군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대체 어느 정도 빠지면 우리가 이걸 탈모로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가닥 정도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샴푸를 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40개 이상이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잘 모르시겠다면 평소와는 다르게 샴푸 시 손에 묻어 나오는 개수가 많을 때는 흐르지 않는 물에 샴푸를 해보셔서 개수를 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량이 많지는 않지만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머리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군요. 이런 탈모, 한의학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요? 한의학에서 여성 탈모의 원인은 혈액의 흐름과 연관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모발은 혈지여라고 해서 탈모는 혈액순환과 상태의 관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여성만의 생리적인 특징인 자궁의 순환 문제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감 또한 여성 탈모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스트레스 이렇게 참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러면요, 선생님, 여성 탈모가 또 남성 탈모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여성 탈모의 경우 남성 탈모와는 다르게 완전 대머리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르마 정중앙을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같이 지그재그로 두피가 벌어지는 유형의 탈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여성 탈모는 이마의 모발선이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은 이마 윗부분에 탈모 호르몬 분해 요소인 아로마타제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남성 호르몬이 잘 작용하는 시기인 갱년기가 되면 앞머리 탈모가 진행된다든지 정수리가 둥글게 빠지기도 합니다. 탈모에 관한 고민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출산한 지 3개월째 요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단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탈모. 아이를 낳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쩜 이렇게 우수수수 많이 빠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빠지다 보면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생각하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산후 탈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이거 정말 그냥 놔둬도 되나요? 선생님, 아니면 이거 치료를 받아야 좀 덜 빠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산후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산후 탈모의 경우에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니까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떤가요? 산후 탈모는 임신 기간 동안 높은 농도로 유지되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임신 관련 호르몬들이 출산 후 농도가 줄어들면서 휴지기 모발이 늘어나 생기는 탈모입니다. 산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탈모량이 늘어난 시점에서 3개월 이상 탈모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 탈모로 탈모량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을 기대해 적절한 시기에 탈모 치료를 하지 못해 빠진 모발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은 대체 언제인가요? 탈모 치료에 모발이 평소와는 달리 많이 빠진다고 느껴지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탈모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그 전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이 빠진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탈모량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3개월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탈모가 시작되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또 소중하잖아요. 이거 한의학에서는 탈모 치료 대체 어떻게 하게 되나요? 동의보감에서 모발은 혈지여라고 했고 황제내경에서는 신장이 털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탈모 치료의 기본은 침과 한약으로 인체의 혈과 신장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탈모 치료 시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많이 먹으면 습열이 발생되어 혈액이 탁하게 되고 잠을 많이 못 자거나 과로하게 되면 신장의 기운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장을 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봤군요. 그리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 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생활 습관, 생활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자기 전 반신욕이나 각탕, 족탕 등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십선열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어 두피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십선혈이란 10손가락 지문 끝에 위치한 혈자리로 전체적으로 두피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마사지해주면 전체적인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나 목,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두통이나 이명 등 각종 불편했던 증상 개선에도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머리를 자꾸 감으면 더 빠진다. 머리를 자꾸 감으면 더 빠진다. 아무래도 좀 자극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왜 그런가요? 머리를 감아서 빠지는 머리카락은 원래 빠질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감는다고 해서 더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샴푸의 횟수가 적어지게 되면 모발과 두피에 각종 대사산화물과 오염물질이 쌓여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고 두피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샴푸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에 유분이 많아 자주 떡지는 지루성 두피염이라면 하루에 2번 이상 머리를 감아주는 것이 좋고 머리에 유분이 적고 건조한 두피는 한 번 정도 샴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모자를 쓰는 것은 탈모에 좋다. 모자를 쓰는 것, 그래도 모자 좀 오래 쓰고 하면 땀도 나고 좀 답답하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쵸? 강한 자외선이나 유해한 환경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와 모발 보호에 있어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모자를 즐겨 쓰게 되면 탈모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두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여름에는 땀과 노폐물의 분비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햇볕이 강한 곳에 있을 때나 탈모가 심해서 두피가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또 볕이 정말 따갑잖아요. 이럴 땐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착용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원형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진다. 원형 탈모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원형 탈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겨도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을 장시간 방치해 원형 탈모가 심해져서 내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단발성 원형 탈모의 경우 불안정했던 면역력이 안정화되면서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50% 정도 되지만 다발성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면역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면역력을 회복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는 언제 치료하느냐에 따라 그 치료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탈모가 의심이 될 때 빨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서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